자기 인격의 완성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자신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자아 완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아 완성의 문제를 옛날부터 인격 완성이라는 말로 불러왔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인 때문이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야스퍼스는 다음과 같은 사상을 전개시켰다. 정치와 권력, 경제와 돈, 기계와 기술에 의한 다량 생산과 모든 소유물의 가치는 그 자체가 귀한 것 같고 때로는 인생의 목적인 것 같아도 그것들은 무엇인가를 위한 예속적인 가치, 종속적 가치에 지나지 못한다. 인간이 정치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인생의 목적이 경제나 기계 기술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재산보다 귀한 것은 무엇인가? 야스퍼스는 그것은 문화와 정신적 가치라고 본다. 예술, 학문, 도덕 등은 고귀한 것이며 그것은 재산이나 정치 같은 것보다는 몇 배나 귀한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역사가 남겨준 훌륭하고 값귀한 업적들이다. 그러나 이 문화와 정신적 가치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그는 최후의 가치는 역시 인격적 가치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인격의 완성을 위해 있으며 완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면 거기에서 모든 정신적 가치가 탄생되며 또 기계와 물질, 정치와 권력, 돈과 경제 문제가 온전한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본다. 우리는 여기에 별로 이의가 없을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삶이며 그 삶은 자기 인격의 완성을 위해 바쳐져야 한다. 물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격의 완성이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뒤를 따를 만한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가꿀 대로 가꾸며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자라게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의 즐거움도 보며 우리가 바라는 행복도 찾아들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괴테 같은 사람이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한 뜻이 여기에 있다. 또 자기의 인격이 자기 자신을 넘어 존재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인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옛날 사람들은 인격이란 높고 귀한 정신적 실체나 주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육체를 떠나 있거나 현실 생활의 배후에 있는 무엇으로 생각해왔다. 인격은 영혼이라든지 육체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 있는 자아성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해왔다. 그러나 인격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격이란 그 사람의 사람됨이기 때문에 그의 성격, 취미, 행동과 더불어 그의 육체까지도 포함한 인간됨이다. 그의 지식, 교양, 장래성 등 모두가 합쳐서 그의 인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육체적인 면에만 붙잡혀도 인격은 완전해지지 못한다.
영혼과의 결혼 같은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결혼은 인간 및 인격적 결합인데 죽은 사람은 이미 인격적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격이란 무엇인가? 정신과 육체를 아울러 가진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인간됨, 삶의 주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빛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더 진실해지며 더 선해지며 더 아름다워지며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든다는 것이다. 참되고 값 있는 인간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격이 육체를 동반하기는 해도 육체보다는 그 사람의 인간성과 정신적 능력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은 사실이다. 육체에는 한계가 있고 누구에게나 제한된 공통성이 있어도 그의 인간적 활동과 인간됨의 내용은 보다 큰 영향과 역할을 정신적인 데 두고 있는 때문이다. 키는 크고 작아야 몇십 센치에 지나지 못하나 정신적 성장도는 수십, 수백 배의 차이를 가져온다. 몸의 무게나 육체의 힘은 모두가 한정되어 있어도 인간의 정신력은 무한의 높이와 깊이를 가질 수 있는 때문이다. 인격을 정신적인 면에 치중시켰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원만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유의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가? 역시 일방에 치우치거나 모지지 않은 인품과 성격을 길러야겠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격의 세 가지 요소로 지, 의, 정을 들어왔다. 그리고 지는 참의 가치를, 의는 선의 가치를, 그리고 정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왔다. 어떤 입장에서 보든지 지식에 있어서의 진리와 도덕적인 선과 정서면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은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며 원만한 인격을 만들어가는데 빼어놓을 수 없는 요건으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바탕이 되는 믿음과 선의 근본이 되는 소망과 아름다움을 창조해가는 사랑을 얘기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 셋을 고루 갖출 수 있어야 참다운 인간성과 이지러짐이 없는 인격을 지닌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 하나에만 치우치든가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겨 전인적인 자세를 잃으며 균형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는 정에, 학자는 지혜, 도덕인은 선에만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면과 결격된 요소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서적 훈련과 예술을 통한 교양을 소홀히 했을 때는 거칠고 정돈되지 못한 인품을 드러내기 쉽다. 예술을 만드는 사람은 못 되더라도 예술을 감상할 수는 있어야 하며 정서적인 조화와 괴로움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생활의 여유와 희망을 더해준다. 도덕의식을 결한 사람이 타인의 존경을 받기 어려움은 물론 지식의 결핍도 불행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완전한 인간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역시 지, 정, 의를 균형 있게 가꾸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높은 인간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세 가지를 합쳐 가지는 거룩함의 종교와 신앙적 가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가 종교적 가치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보다 높고 원만한 인격을 지니게 된다는 생각이다. 가능하다면 받아들여야 할 생각이다. 그러나 인격의 성장을 위해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선한 사귐을 통한
발전과 향상의 책임이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인격의 본질은 그 사귐성에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생활은 사귐을 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윤리는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뜻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이 사귐이란 어디까지나 인격과 인격의 접촉이며 그 사귐이 선한 것이 될 때 사회는 선해지며 보다 높은 사회를 만들게 된다. 이 사귐이 곧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 발전인 것이다. 그리고 이 인격적 관계가 병들게 되면 사회는 황금만능주의, 권력만능주의, 심한 계급의 차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갈등 등이 심해진다. 인격과 인격의 직접적이면서도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을 돈, 권력, 지위, 계급 등으로 환산해버리는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 여기에 있다. 인간은 모두가 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인격을 해치는 요소들이 인간관계를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공산주의 국가는 권력만능주의에 빠지기 쉽고 자본주의 사회는 황금만능주의에 떨어지기 쉽다. 그러나 우리들이 뜻하는 참다운 민주사회는 인격관계가 모든 것을 지배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관계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회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인격관계란 어떤 내용의 것인가? 선한 정치적 질서를 지켜가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협력과 봉사의 생활과 사회이다. 물질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연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없으며 물건이 옆으로 날아갈 수도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는 사회에는 뚜렷한 정신적 질서가 있다. 신의, 협동, 우정, 이해, 사랑의 질서들이다. 이러한 선한 생활의 질서를 지키며 그 질서를 높여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남을 존경하며 서로가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사랑의 인격 사회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같은 종교는 신을 아버지로 삼고 온 인간이 한 형제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회, 봉사의 생활, 희망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사랑의 인격적 사귐이 새 인격과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때문이다.